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란 사태 하루하루 매일매일 뉴스가 지금 북한 내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고 지도부, 또 이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각 기관 이런 책임자들, 북한 내부에는 이제 그 내부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특수기관들, 중앙기관들에게 소위 그 내부 통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란 사태도 지금 그 권력 핵심들은 시시각각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지금 북한의 반응은 일단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그런 의견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패권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후한무치한 행동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번 공격을 통해서 카메니를 포함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어떻게 제거가 됐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그 형태의 그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4일째, 5일째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메인의 죽음, 그리고 이런 지도부의 어떤 총체적인 붕괴, 그리고 이란 군사력에 완전히 지금 그 박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지금 전혀 북한 주민들에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89년도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이란 국민들,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결국은 체포당해서 180발의 총탄을 얻어맞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부부가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처형당한 지 이틀 3일 만에 이걸 들었는데 그 주변에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소식을 좀 물어보니까 다른 북한 애들은 모르는데 가끔씩 이제 나만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이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왔는데 그걸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노동신문 딱 한 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보다가 한 줄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죽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의 죽음을 이렇게 넘겨버렸는데 충격을 가라앉히면서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알게 돼서 루마니아의 소위 김일성 친구였던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김일성, 김정일 그 최고 지도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김일성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제 북한을 따라 배우려고 했고, 자기를 지키는 이 비밀 경찰, 이걸 북한의 국가 보위성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부대를 김일성의 호위 부대처럼 만들려고 이걸 벤치마킹 하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처참하게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자, 이 사건 이래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자, 아직까지 평양 북한 주민들은요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죠. 하지만 그 성난 군중들에게 180발의 총탄을 얻어맞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북한이 지금이라도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란 문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철저한 차단을 통해서 막고는 있지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문제를 함부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최고 수뇌부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어떻게 옹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김정은 옆에 있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란의 하메니를 치는 와중에 소위 축군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48명이 그냥 순간 삭제가 됐고, 그 이후에 하메니 주변에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아마 100명 이상이 지금 죽임을 당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군사 중지를 타격을 하는데 김정은 옆에 있다가는
하메니하고 똑같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중앙당 간부들은 이거 당분간 김정은 옆에서 떨어지는 게 내 목숨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굉장히 끔찍했고 아주 충격적이었지만 이거는 저기 그 카리브해에 그냥 이제 그런 미국 코앞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위협은 될 것 같긴 하지만 쏙 나한테는 와닿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이란 문제는 이거는 북한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은 형제 국가이고 가장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물질이 이란에 공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란의 핵 개발에 북한 정권이 최고의 비밀을 보장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도와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무기 자체를 이란에 몰래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메니와 김정은이는 신종 국가 그리고 우상숭배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국가는 다른 독재 국가와는 결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인민을 괴롭힐 때 보통 독재 국가와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지독한 이런 형태로 보이는 두 개 국가이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고 외부의 충격이 올 때에는 내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었다고 박수치는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지키는 허위 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중심 세력이 있는데 북한은 김정은에게 모든 권력을 너무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권력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만 제거되게 되면 그 다음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절대화, 한 개인을 우상숭배하고 그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없다는 거죠.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메니라는 중심 인물이 있지만 집단 권력 구도이기 때문에 하메니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 어떤 그 지도 체제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교리를 자기들에게 맞게끔 극단화시키고 원리주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하메니가 죽어도 그 아들이 그냥 빠르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권력을 이룰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제 그 종교 교리에 의해서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수령 우상숭배라는 게 그런 종교 교리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어낸 수령의 어떤 그런 가짜 우상숭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교리를 믿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그냥 총칼에 의해서 공포로 이제 단결된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방 때리게 되면 완전히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북한의 간부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때릴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김정은의 막연한 기대인 것이고 북한의 핵을 없애려고 하는 외부 세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핵 버튼을 누를 놈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누를 놈이 없는데 무슨 핵무기가 발사가 됩니까? 그리고 1번 김정은, 2번 김여정이, 3번 현송월이, 4번 조영원이 예를 들면 그리고 뭐 5번 무슨 뭐 지금 또 다른 권력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모인 자리에서 어차피 김정은이가 있을 때에는 김여정이도 오고 김주애도 오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한 방 때려가지고 최소한 김여정이나 현성월이나 조영원이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핵버튼 누를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짜 종교의 우교환,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만들어진 그런 우상숭배 신앙에 의해서 모래성같이 쌓아 올려진 권력 구도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는 그 최고 수뇌부를 때리게 되면 이란과 다릅니다. 이란은 어디 맞아도 흔들거리지만 바닥에 실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교리에 의해서 그게 이제 원리주의적으로 교조화돼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그 하메니 정부가 사람 몇몇 명을 죽여도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구라를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슬람교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들한테 맞게끔 이제 소화를 시킨 것인데 북한은 그런 교리가 없기 때문에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어떤 자아자찬적인 어떤 그런 우상숭배 선전물 하나만 가지고는 그 구심점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평양의 지도부는 이게 미국이 북한을 못 때린다? 전혀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핵무기 있기 때문에 못 때린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의 뭐 올치기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을 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만약 핵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거는 너 죽고 나 죽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진 게 많고 모든 게 내 거인
김정은이가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2,300만의 북한 인민이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왜 만듭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만 명의 정치범들을 갈아 죽이면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낼 때 그 핵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수백만의 북한 인민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핵무기가 있어야만 김정은 본인이 살기 때문에 그걸 정말 북한 인민들의 목숨을 갈아가지고 만든 게 핵무기인데 그걸 쏘는 순간 김정은 본인은 죽고 본인 일가 뭐 김주애를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여인들 북녀들 한꺼번에 다 그냥 죽어가지고 김씨 일가는 북한 한반도에서 거의 그냥 그 시적 멸종이라는 그런 이제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본인이 살아있다고 해서 핵 버튼을 함부로 누르기가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김정은이가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핵 버튼을 누르라고 누가 지시합니까? 독재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죽는 줄 모릅니다. 이란의 하메니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고 대다수의 독재자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착각을 못합니다. 이거 그러다가 다 그냥 가는 건데 김정은도 나는 예외일 것이다. 나는 트럼프가 뭐 좀 봐줄 것이다. 아니 나랑 트럼프랑 대화를 해가지고 친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이거는 본인 생각인 것이고 어차피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결국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중앙당 북한의 최고위직 간부들이 그 실태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내가 그 옆에 서 있다가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항청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이면 김정은 옆에 서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평양의 최고위층 간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메니 옆에 있다가 다 때 죽음 당했듯이 내가 김정은 옆에 있다가는 그냥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의 목숨줄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평양시 중구역 이 중구역이라는 이 구역이 우리 말하면 중구 이런 말인데 북한은 중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구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안정한 겁니다. 중구역에 뭐가 있냐? 김정은 관저가 있고 중앙당 관사가 있고 그리고 중앙당 간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담거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중구역이라는 데가 앞으로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때 중구역은 그냥 마구 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중구역을 벗어나는 게 안전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란 사태는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미래가 이제는 거의 그 불투명하다. 끝날 것 같다. 그리고 김정은 옆에서 떨어지는 게 살 길이다. 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간부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를 못 죽인다? 이거는 그냥 소설에 불과하다. 핵무기를 누를 놈을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게 되면 그 다음 놈이 뭘 핵무기를 누릅니까? 김정은 죽었는데. 김정은을 살리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놈이 죽었는데 무슨 핵무기 왜 씁니까? 그리고 나머지 산 놈들은 살아야죠. 죽은 놈 때문에 내가 나 죽겠다고 또 핵무기 누릅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고 제 생각은 아니지만 한국과 뭐 미국의 얼치기들 뭐 북한을 뭐 연구한답시고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핵이 있으니까 먼저 죽이는 거지. 먼저 죽여가지고 자 핵버튼 누르겠으면 눌러봐라. 누르는 순간 평양은 아예 그냥 미국의 핵을 맞아가지고 평양 시민 전체가 그냥 박살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딱 있으라고 거기서 그냥 이게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핵버튼 누를 놈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희생당한 그 많은 사람들, 처형당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그게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평양의 내부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양에 지금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를 뿐이지 들려오는 그 휴민투 정보에 따르면 지금 이 간부들이 이란 사태라는 거는 역대급 북한이 받아온 외부 충격 가운데서 이거는 되돌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파가 오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순서가 이젠 다가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북한 간부들이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신하고 있다. 자, 꼭 맞아야 뭐 죽겠습니까? 맞는 거 보면서 제풀에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정말 이거는 이란 붕괴가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파괴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양 내부의 이 중요한 소식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